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요 얘기 해볼까? 요 컵이, 저 지금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요 컵이 뭐냐면은, 혹시 펜톤이라고 아세요? 여기 펜톤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펜톤이라고 해서, 네, 아는 분 있네? 네, 컬러 회사 맞아요. 색깔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사실 저는 색깔을 그렇게 전문으로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설명 못해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매년 뭐 컬러 오브 이어 맞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해요. 매년마다 뭐 올해 유행할 올해 대세가 될 만한 색깔은 뭐다 하고 맨날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코랄 핑크가 나왔던 적도 있고 무슨 초록색 나왔던 적도 있고 올해인가 작년에가가 그 뭐야 약간 옅은 보라색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지금? 컬러 오브 이어 2022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번 올해 색깔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유행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컵이 뭐냐면 이 머그컵인데 요게 2020년 색깔이에요. 2020년에 발표했던 올해의 색깔이 요 파란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컵을 샀어요. 이 컵을 왜 샀냐면은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게 2019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사 끝나고서 이제 졸업하고 뭐 취직하고 되는 해가 202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2020년의 해니까 2020년의 색깔을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와, 나 이제 제가 진짜 박사과정 때 진짜 힘들었는데 나 이제 잘 해봐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요 컵을 샀어요. 이게 단순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쓰였어요. 여기 여기 있죠. 제가 발표 자료에 사용하는 색깔이 이 색이에요. 똑같죠? 그리고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와봐도 요 색이에요, 사실. 제가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색깔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강의 자료나 연구실 홈페이지 만들 때도 뭐 할까 하다가 요 색깔로 했어요. 요 색깔. 예쁘지 않아요? 약간 사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색입니다. 넘어갈게요.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퓨리의 변환에 대해서 할 거예요. 퓨리의 변환. 요게 근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고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최대한 좀 그런 거를 전달을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퓨리의 변화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퓨리의 변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그림을 그렸더니 요런 모양 아니야. 이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퓨리의 트랜스폼에서 제일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함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예요. 이거를 뭐 엄청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건데 퓨리의 변환. 사실 퓨리의 급수라는 데서 시작을 하죠. 퓨리의 시리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한급수 배우잖아요. 무한급수.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어떤 무한한 무한급수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무한급수냐면은 사인 함수만 사용을 해서 어떤 의미의 함수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퓨리의 시리즈라는 게 그 개념이고 결국에 어떤 함수를
그렇게 사인 함수로 변환을 하는 거를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사인 함수로만 생겼다고 쳐요. 이렇게 사인 함수로만 생겼다고 치면은 이 함수는 뭐 딱 2 곱하기 사인 뭐 10x 딱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2 곱하기 사인 10x. 이왕이면은 파이도 쓸게요. 10파이 x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퓨리에 변환이라는 걸 하면은 크게 일단 원래 이 함수의 축은 x였잖아요. x라는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프리퀀시로 바뀌어요. 프리퀀시로 바뀌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데 매그니튜드랑 뭐 간단하게 말하면 페이즈 시프트라고 할게요. 페이즈 시프트를 통해서 나타내줘요. 요 함수를 퓨리에 변환하면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시프트로 나타낼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여기 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딱 하나죠. 딱 하나의 사인 함수만 가지고 표현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뭐 대충 말하면은 10파이의 주기를 갖는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프리퀀시 몇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간단하게 10파이라고 할게요. 10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그때 매그니튜드는 2가 되죠. 2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 10파이에서 페이즈 시프트는 0이에요. 0. 결국 뭘 표현한 거냐면은 퓨리에 변환을 해서 여기가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즈 시프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 한 3 정도로 이렇게 페이즈 시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페이즈 시프트가 이렇게 3 여기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시프트 요거 두 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마침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개의 사인 함수로만 딱 표현이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모드가 딱 하나죠. 진동을 하고 있는 모드가 딱 하나인 마침 사인 함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딱 10파이일 때의 그때의 매그니튜드랑 그때의 페이즈 시프트를 가지고 이 함수를 이렇게 프리퀀시 대역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사인 함수는 우리가 요 그래프만 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시프트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10파이 헤르츠 10파이 프리퀀시의 대역에서 매그니튜드가 2 정도고 그때 페이즈 시프트가 플러스 3 정도 되는 어떤 함수일 거다라고 그냥 딱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뭐를 할까? 이거 되게 그리기가 어렵네. 요렇게 사인 함수 하나에다가 막 이렇게 잘게 진동하는 함수가 있다 쳐요. 요거는 이제 뭐 한 사인 6x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함수, 요 두 개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빨간색의 함수에 대해서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프리퀀시 대역에서
매그니튜드를 그리자면은 여기 뭐 1인데에서 이거 되게 이거 한 뭐 0.1이라고 할까요? 매그니튜드가 더 작죠. 주파수가 더 빠른 사인 그 컴포넌트가 훨씬 매그니튜드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 정도고 여기서는 한 0.1 정도인 뭐 요런 매그니튜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때 뭐 페이즈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시프트가 없으니까 그냥 0이고 0이겠죠. 이렇게 0, 0 이렇게 두 개의 사인 컴포넌트를 갖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프리퀀시 대역의 이 주파수 대역의 결과를 보고 이 원래 함수는 sin x가 한 1 정도 들어있고 sin 6x가 한 0.1 정도로 섞여 있구나. 그렇죠. 여기 함수를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sin x를 따라가지만 거기에 0.1로 섞여 있는 그 sin 6x 정도의 되게 빠른 주파수의 sin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 퓨리의 변환을 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 함수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요 두 개의 텀으로 나누는 게 퓨리의 변환. 여기서 반대로 거꾸로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무한급수로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 그럼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매그니튜드 f에다가 뭐 사인 뭐 fx 더하기 페이즈 f 그냥 개념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해당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매그니튜드를 곱하고 그때 페이즈 시프트를 사인 안에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퓨리의 변환을 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표현을 하려는 게 퓨리의 변환.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 걸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가져오는 게 이제 역 퓨리의 변환이 돼요.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이 돼요. 요거 좀 이해되세요?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쉽게 설명한 버전인 것 같아요. 요거 좀 이해가 돼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아무도 대답이 없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퓨리의 시리즈가 어떤 의미의 함수도 다 돼요. 어떤 의미의 함수도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런 함수 있잖아요. 얘도 사실은 얘를 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심지어 얘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fx는 스텝 펑션 이런 디스크리트한 함수도 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퓨리의 시리즈라는 건 그거예요. 퓨리의 시리즈라는 건 그거여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함수도 어떤 함수도 모든 함수는 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게 퓨리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이 된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어서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었어요.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아니 이거 말고 사인 함수를 이렇게 살짝 옮깁시다. 요렇게. 그래서 얘가 사인 뭐 10x 더하기 3 요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아 3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뭐 0.5라고 합시다. 뭐 이런 거를 그리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10x라기보다는 그냥 x 할게요. 얘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는 x라는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 f라는 함수죠. x라는 도메인에서 그냥 원래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 x라는 함수예요. 근데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f의 퓨리에 변환한 함수를 이렇게 라지 f로 써볼게요. 얘는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요.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로 바뀌고, 얘는 사실 복소수로 나타나서 그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정확하게는 얘의 매그니튜드, 복소수에는 그 벡터처럼 그 복소수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고 그거의 각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fx라는 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고, 그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된 함수는 주파수 f에 대한 함수가 돼요. 주파수라고 하면은 이게 주파수가 느린 거면은 이런 거죠. 주파수가 빠른 사인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인 fx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f가 작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f가 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f를 주파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아까 요 복소수로 나타나는 퓨리에 변환된 함수, 얘를 아까 매그니튜드라고 설명을 했고 얘를 페이즈의 시프트라고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퓨리에 변환이 된 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매그니튜드는 이때 뭐가 되겠어요? 1이라는 주파수, 이 사인 함수가 사인 x 컴포넌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인 뭐 0.1x부터 뭐 사인 뭐 100x까지 진짜 막 연속적으로 주파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주파수라는 게 연속으로 존재를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니까 딱 하나의 주파수로만 표현이 됐지만, 이런 함수 같은 거는 진짜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사인 함수로 더해야 되거든요. 뭐 요런 사인 함수도 필요할 거고 요런 사인 함수도 필요할 거고 요런 애도 필요하고 요런 애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거를 막 주파수랑 매그니튜드를 달리 해가면서 더하면은 요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어찌 됐던 우리 원래 보려고 했던 요런 함수는 요 1이라는 주파수에 대해서 매그니튜드가 1이죠. 마찬가지로 F라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페이즈를 그리면은 1이라는 주파수 대역에서 페이즈 시프트는 0.5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 퓨리에 변환을 했잖아요. 퓨리에 변환을 했을 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나왔잖아요. 이 퓨리에 변환이 된 이 동네에서는 여기 매그니튜드 짝대기랑 페이즈 짝대기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사인 함수가 한 개가 나오죠. 요 두 개, 여기 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표현을 한 이 짝대기 두 개를 가지고 매그니튜드랑 프리퀀시랑 페이즈 시프트를 이용을 하면은 다시 원래의 사인 그 컴포넌트, 사인 함수 한 개를 다시
역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던, 원래 요렇게 생겼던 애를 짝대기로 그리면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그릴 수 있고, 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퓨리에 변환, 인버스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제 모양은 안 그릴게요. 어떤 함수를 퓨리에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함수는 3개, 사인 함수 3개, 사인 함수 3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매그니튜드는 요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매그니튜드는 요렇게 돼요. 그리고 그때의 페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0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런 그래프까지는 아니지만 요렇게 딱 디스크리트한 그래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한 다음에 걔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각각을 요 주파수 f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프리퀀시가 3인 사인 함수가 1개 들어있는데 매그니튜드는 10이고 그때 페이즈 시프트가 마이너스 2만큼 있어. 프리퀀시가 10인 사인 함수가 있는데 매그니튜드는 5야. 페이즈 시프트는 없어. 100Hz 대역에도 하나 있어요. 100Hz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주파수가 100인 사인 함수도 있는데 매그니튜드는 1이고 페이즈는 플러스 1이 돼 있어.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퓨리에 변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원래 함수를 주파수로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주파수. 그거는 이제 오늘 한번 차차 하면서 해봅시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퓨리에 변환을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학과잖아요.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퓨리에 변환을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를 사실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퓨리에 변환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뭐 기계공학과에서도 많이 쓰고 뭐 전기전자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요. 회로 같은 거 다룰 때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뭐 기계 시스템이나 전기 시스템의 응답, 뭐 입력을 줬을 때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텐데 걔의 어떤 리스폰스를 이렇게 프리퀀시 대역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퓨리에 변환을 써요. 뭐 전자 시스템에서도 뭐 RLC 회로 그려놓고 거기에서 뭐 볼티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퓨리에 변환을 하고 그러거든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퓨리에 변환이 그럴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관찰을 해보자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미지라는 것도 사실 신호잖아요. 우리가 1D 이미지를, 그냥 1D의 흑백 이미지를 사실 이렇게 신호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D의 흑백 이미지도 뭐 히트맵으로 그리면은 이미지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X축, Y축 놓고
이렇게 막 어떤 공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신호를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신호는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이미지를 주파수로 이해를 해보자. 예를 들면은 조금 미리 나가서 요런 데서 어떤 특정 주기를 갖는, 특정 주파수를 갖는 사인 함수 같은 게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촘촘한 얼룩무늬니까 좀 주파수가 빠른, 프리퀀시가 되게 높은 어떤 사인 함수가 보일 거고, 여기에서는 좀 방향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사인 함수가 여기에 숨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시간을 꽤 많이 뺏어서 왔네.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D에 흑백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걔의 원래 모양은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아니,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이미지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디스크리타이즈가 돼 있죠. 샘플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픽셀 바이 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의 함수는 연속이겠지만, 원래 함수는 연속이었겠지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미지는 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 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요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요건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원래 함수의 모양을 다시 거꾸로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죠. 이 예를 들면은 요런 얘기를 해볼까요? 그 원 함수가 마침 이런 모양이었어요. 원 함수가 마침 이런 모양이었는데,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그 인터벌이 딱 그거랑 겹쳐서 요런 모양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내는 이미지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원래 그 연속적인 함수의 거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저렇게 구불구불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데서 여기 사이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심지어는 요런 예에서 마침 운이 안 좋아서 여기를 샘플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값이 두 개가 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알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퓨리에 변환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디스크리트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전체 정보를, 그러니까 시그널로서의 원래의 전체 정보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샘플링과 샘플링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원래 신호는 어떻게 됐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뭐 해봤자 인터폴레이션 정도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트한 이미지를 그냥 픽셀 바이 픽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사인 함수들, 뭐 각각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된 그 사이에서 어떤 값들을 가졌었는지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수업 좀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미지를 줄일 때,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될 때, 원래 뭐 100x 100짜리 이미지를 뭐 25x 25로 줄이고 싶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요걸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픽셀 4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픽셀, 다섯 번째 픽셀, 아홉 번째 픽셀, 뭐 13번째 픽셀 이런 식으로 4칸씩 건너뛰면서 그냥 얻어내면은 다운 샘플이 쉽게 되잖아요. 4분의 1 크기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슈링크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K번째 픽셀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이미지가 뭐 결국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원래 이미지가 요런 경우였다 쳐요. 원래 이미지가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픽셀을 촘촘하게 찍었을 때 요렇게 찍었다 쳐요. 근데 아주 운이 나쁘게도 우리가 4픽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하면은 여기가 찍혀요. 검은 애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뭐 4x4짜리 이미지를 2x2짜리 이미지를 여기에서만 얻어내는 걸로 다운 샘플링 하면은 이거는 그냥 검은색 이미지가 나와요. 검은색이에요, 그냥. 원래는 체커보드였는데 다운 샘플을 저렇게 해버리면은 원래 요렇게 8x8짜리 이미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다운 샘플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샘플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파수라는 걸 고려해서, 주파수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파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줄일 때도 저런 주파수 대역을 고려해서 이미지를 줄여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퓨리의 변환이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단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뭔지 좀 컨셉을 잡았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보게 될 거는 이미지라는 신호를, 2D 신호를 어떻게 퓨리의 변환을 하는지, 실제 퓨리의 변환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에 해당이 되는 그림을 어떻게 얻어내고, 그리고 결국 가우시안 피라미드라는 게 나올 텐데, 가우시안 피라미드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줄여 나갈 때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지, 이거 결국에 핵심만 얘기하면은 가우시안 블러를 한 다음에 슈링크를 해야 된다가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결국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다운 샘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줄이게 되면은 요런 식의 결과가 얻어져요. 여기서도 나와요. 간단하게 뭐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뭐 8개 중에 하나, 16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또각또각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우시안 피라미드 블러를 이용을 해서 블러 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슈링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디테일이 유지가 되죠.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미지가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엄청 깍두기처럼 계단 모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거를 알리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알리어싱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요거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 갈 거예요. 오늘 한번 가봅시다. 근데 벌써 30분 했네. 오늘 파이썬까지 준비해 왔는데 띠로리 시간이 될까?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진짜 좋은 예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왜 통돌이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 아니면 탈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안에 통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은 막 쿵쾅 돌잖아요. 그 얘가 회전하는 그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매그니튜드를 그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보통 이런 모양 나와요. 이게 속도가 천천히 돌 때는, 속도가 느릴 때는 그냥 쿵쾅 하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은 막 쿵쾅 하잖아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공진이라고 하죠. 공진 주파수에 가까울수록 쿵쾅 하다가 여기 넘어가서 이제 막 빨리 돌기 시작하면은 다시 잡히죠. 쿵쾅 하다가 다시 슥 잡혀가지고 후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주파수에 따른 매그니튜드를 그리면은 요런 응답이 나와요. 이렇게 딱 저주파 대역에서는 그냥 쿵쾅 하다가 공진 주파수에 가까워지면은 막 엄청 크게 흔들리다가 빨리 돌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점점 잡혀서 딱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요런 게 뭔가 주파수 대역으로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죠. 요거 좀 괜찮은 예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다 갑자기 생각났어. 어쨌든 그러면은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퓨리의 변화는 여러분들 나 복소평면 처음 들어본다. 나 복소평면이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나 복소평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띠로리. 복소수는 알죠? 요거 아이고 뭐라는 거야. 요거는 알죠? 복소수 우리 보통 I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런 복소수를 이용을 해서 익스포넨셜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요게 코사인 세타와 I 사인 세타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되게 유명한 식이 있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이거 맞나? 오일러 이퀘이션인가? 이게?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에 담겨있는 물리적인 의미 같은 거를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익스포넨셜 I 세타라는 거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여기가 실수부예요. 실수. 그러니까 리얼 넘버라는 거예요.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실수부. 그리고 여기 i가 곱해져 있는 허수부. 여기서 말하는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용한 허수는 항상 이런 꼴이죠. 실수부 더하기 i 곱하기 허수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 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가로축에 놓고 허수를 세로축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수가 코사인 세타고 허수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딱 점이 하나 찍히죠. 여기 얘를 요렇게 쪼갠 다음에 요렇게 생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으면 요런 벡터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죠. 여기 이 세타라는 거는 이 익스포넨셜 I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요런 평면을 복소 평면이라고 불러요. 요런 복소 평면에다 나타냈을 때 여기 각도가 이 실수부랑 허수부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놨을 때 벡터가 되는데 그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요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복소수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익스포넨셜 I 세타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 복소수라는 애는 이런 복소 평면에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어요. 매그니튜드. 이거는 뭐예요? 이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의 요거가 되죠. 그러니까 얘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1이에요. 유닛 벡터가 돼요. 그게 아니라 뭐 임의의 허수가 있다 칩시다. 걔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허수의 리얼 파트랑 그 허수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는 허수가 그거의 리얼 파트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에 뭐 I를 곱한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수의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제곱한 거를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게 매그니튜드가 돼요.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좋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복소수가 여기 있을 때 그거의 리얼 파트는 얘죠. 걔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얘가 되죠. 그러면은 매그니튜드는 얘랑 얘를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벡터의 크기죠.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허수의 각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크탄젠트 뭐 아탕2 쓸게요. 이미지너리 파트를 여기로 두고
리얼 파트를 여기로 두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매지너리 파트고 여기가 리얼 파트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바뀐 것 같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뀐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아탄투 쓰지 말고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허수,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은 걔의 매그니튜드랑 걔의 각도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런 복소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리얼 파트는 뭐예요? 3이에요. 얘의 이매지너리 파트는 4예요. 그럼 얘의 매그니튜드는 얘가 돼서 5예요. 얘의 각도는 뭐냐면은 요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뭐다? x가 얘라서 x가 얘니까 이 x의 매그니튜드는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x가 이루는 각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이용을 해서 뭐 매그니튜드도 구할 수 있고 각도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아 진짜 설명해야 될 게 많구나. 퓨리의 변화는. 두 분 괜찮아요? 3명.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언젠가 복소평면 나올 일이 있나? 복소수가 나올 일이 있나요? 머신러닝 같은 데서 나오나?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다시 들어가 보면은 퓨리의 변환이 대상이 되는 원래의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요거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원래 2D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x, y가 이제 픽셀이겠죠. 어떤 스파셜한 x, y라고 딱 그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 자리에서의 인텐지티가 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x, y를 입력으로 받아서 gxy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 요렇게 2차원의 함수기도 하고 얘를 디스크리타이즈 하면은 그냥 행렬이 하나 나온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퓨리의 변환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gxy예요. 그거에 대한 퓨리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g라고 쓰기도 해요. 어쨌든 G라는 이미지를 퓨리에 변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퓨리에 변환을 하고 나면은 u, v라는 함수가 돼요. u랑 v에 대한 함수예요. 얘는 프리퀀시가 돼요. 그쵸? 퓨리에 변환하고 나면은 함수가 입력으로 받는 게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라고 하니까 스타벅스 같네. 프리퀀시가 돼요. 프리퀀시.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거 별거 아니고 결국에는 뭐 컨볼루션 같은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너 프로덕트랑 다를 게 없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x랑 y에 대해서 전부 적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웨이트로 삼겠다는 거죠, 사실. 아직은 뭔지 몰라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웨이트로 삼아서 전체 이미지에 대한 웨이티드 썸을 구하겠다. 2D에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하겠다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얘가 뭐냐?
얘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컨볼루션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컨볼루션도 사실은 결국 웨이티드 썸인데, 컨볼루션을 한다는 게 뭐였어요?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내가 컨볼루션 취하고자 하는 커널을 이렇게 겹쳐다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웨이티드 썸 구하잖아요.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위치에서 요런 커널 모양이 얼마만큼 되냐, 마치 이너 프로덕트처럼 요 모양의 성분이 얼마만큼 되냐 라는 걸 웨이티드 썸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퓨리의 변환에서는 뭐를 곱하냐면요, 결론만 말하면은 요런 걸 곱해요. 이미지에다가, 전체 이미지에다가 이걸 곱해요. 얘를 곱해요. 또는 뭐 얘, 요런 걸 이렇게 팍 엎어 놓은 다음에 전체 영역에서 웨이티드 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곱했다 쳐요. 얘를 곱했다 쳐요. 그러면은 이 원래 이미지에서 요런 모양의 요런 이렇게 약간 대각선 위로 가는 요런 울렁울렁한 컴포넌트 내지는 성분, 요런 모양의 성분이 얼마만큼 되냐를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는 거죠, 사실. 그게 다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이해돼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하지? 그래서 여기 이 곱해지는 이 웨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통 퓨리에 변환할 때 꼭 F를 이렇게 쓰더라. 퓨리의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기저예요, 기저. 기저라고 보시면 돼요, 기저. 아까 보여준 그 꿀렁꿀렁꿀렁한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퓨리의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퓨리의 변환을 할 때 엎어다가 곱해서 사용하는 웨이트, 걔를 우리가 퓨리의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 퓨리의 베이시스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랑 Y 그리고 U랑 V, 요 4개를 입력으로 받아요. 4개를 입력으로 받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오일러 이퀘이션에다가 넣으면은 요렇게 코사인 텀이랑 사인, 요 허수, 실수랑 허수로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잠깐만, 마이너스가 왜 붙었지? 익스포넨셜, 여기가, 나 이거 헷갈린다.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 정확하지 않은 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전달하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헷갈리네. 어쨌든 지금 요게 요렇게 전개된 걸 보니까 원래 요 식인가? 요게 맞는 건가 싶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설명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곱하고자 하는 그 웨이트, 그 퓨리의 베이시스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요것만 봅시다. 리얼 파트만 봅시다. 리얼 파트만 보면은 코사인 2파이에 ux 더하기 vy예요. 여기서 u, v는 뭐냐면요, 이 퓨리의 변환을 한 다음에 받은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u, v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특정 주파수,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주파수 도메인이 아까 퓨리에 변환하면은 요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u, v가 되는 거죠. 요건 1D니까 u였겠죠. 그래서 뭐 u가 3일 때 매그니튜드는 10, u가 10일 때 5, u가 100일 때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 f, 주파수 f에 대해서. 그러니까 u랑 v는 뭐냐면 그 우리가 보고 싶은 대역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주파수 대역. 뭐 10Hz, 뭐 100Hz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그거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하려고 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u, v예요. x, y는 뭐예요? 원래 이미지 상의 위치죠. 스파셜하게 x, y로 주어졌잖아요. 전체 이미지가 x, y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분을 해서 날려버릴 거예요. 전체 x랑 전체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더해지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x, y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 요거를 이미지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결국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인데 u랑 v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정됐을 때 x, y에 따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u, v가 0,0.4래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럴 때 코사인 2파이 ux 더하기 vy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겠죠. x랑 y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퓨리의 베이시스가 이런 모양이에요. 퓨리의 베이시스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퓨리의 변환을 한 다음에 x축으로는 0, y축으로는 0.4라는 프리퀀시 대역에 대해서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에다가 뭐 리얼 파트만 할게요. 리얼 파트만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2파의 ux vy를 dx dy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그 원래 이미지에다가 얘랑 두 개 팍 겹쳐 놓고 전체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얻어지는 어떤 스칼라가 하나 나오겠죠? 그쵸? 원래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를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u, v에 대해서 정확히는 0,0.4라는 그런 주파수에 대해서 요 이미지가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스칼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얘기할까요? 한 번만 다시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지금 웨이티드 썸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퓨리의 베이시스라는 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리얼 파트에 한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u랑 v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주파수죠. 그리고 x랑 y는 이미지 상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지의 그 픽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x, y는. 그러면은 요 퓨리의 베이시스가 4개, 입력을 4개로 봤잖아요. 입력을 4개를 봤는데 그 중에 u랑 v는 딱 고정이 돼요. 딱 주어진 값이에요. u랑 v는 주어진 값이고 x, y는 적분을 해서 날려버리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각각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웨이티드 썸을 하잖아요. 그때 적분을 하면서 날아가는 게 x, y란 말이에요. 그 x, y를 이렇게 각각의 축으로 놓고 얘를
실제로 그려본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6,v가 0,0.4일 때래요. 얘는 1,2일 때. 얘는 10,-5일 때래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는 어떻게 얻어졌냐면은 코사인 2파이에 0 곱하기 x 0.4 곱하기 y를 히트맵으로 표현한 거예요. 웨이트를, 퓨리의 베이시스를 히트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0이랑 0.4일 때, UV가 0이랑 0.4일 때, 요 퓨리의 베이시스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 모양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2파이에 1x 더하기 2y를 이미지로 나타내면 요 모양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2파이에 10x-5y래요. 그러니까 6,v가 지금 주파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저 이미지에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요 해당 주파수로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로축으로는 0Hz 컨스턴트 하겠죠. 뭐 세로축으로는 0.4Hz. 마찬가지로 얘는 가로축으로 1, 뭐 주기가 1이고 아니 주파수가 1이고 세로축으로는 주파수가 2고 얘는 10이랑 5일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주기가 더 짧아지잖아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요게 더 큰 값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촘촘하게, 더 빽빽하게 나타난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게 나타난 거죠. 주파수가 되게 작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 뭐 예를 들면은 주어진 6,v가 0,0.4일 때는 얘를 이용을 해서 얘는 요 이미지랑 원래 이미지를 웨이티드 썸을 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래 이미지에서, 원래 주어진 이미지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원래 이미지에서 요런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지금 0,0.4니까 딱 세로축으로만, 잠깐만, y가 달라질 텐데 y가 달라질 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축이 x, y가 요 방향이 아닌가 보네요. 요 방향이어야 맞겠네요. x, y가 요건 것 같아요. y가 0.4. 그쵸. x가 바뀔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y가 바뀔 때, 그쵸. 생각해 봅시다. 1,2 그쵸. 요 방향으로 바뀌겠죠. 컨스턴트하게. 그쵸. 요렇게 나오겠죠. x랑 y가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6,v가 이번에는 1,2였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x 더하기 2y를 이미지로 그리면은 요렇게 나와요. 퓨리의 베이시스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요렇게 대각선 위로 꿀렁꿀렁 하는 그런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보다 조금 더 빠른 주기로 변하고 있죠. 프리퀀시가 높아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얘 10,-5였잖아요. 뭐 10,-5니까 요런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꿀렁꿀렁 하는 요 퓨리의 베이시스를 이미지에다가 올려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웨이티드 썸의 결과, 그 스칼라 값, 그게 되게 크게 나타나겠죠. 이런 성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결국 1D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하는 거예요. 1D로 얘기를 하자면은 막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도 곱해보고, 얘도 곱해보고, 얘도 곱해보고, 이렇게 주파수를 달리 해가면서 곱해보는 거예요. 원래 함수에다가 요런 애를 요렇게 곱해보는 거예요. 겹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의 결과가 되는 함수는 u에 대한 함수죠. 주파수 u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겹쳐본 거예요. 그런 성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를 해본 거예요. 딱 붙여놓고 웨이티드 썸을 구해본 거예요. 요거 1D로 나타내면 이거죠. 2D로 나타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좀 됐나요? 오늘 생각보다 길어지네. 어떻게 보면 필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비유긴 한데 u, v가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그 성분을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요런 게 얻어져요. 요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u, v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u랑 v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히트맵으로 나와요. 맞아요. 준석 씨 말 맞아요. 요게 결국 매그니튜드 플러스를 하면은 요게 나와요. 매그니튜드를 히트맵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페이즈를 히트맵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페이즈까지는 볼라나? 여기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그냥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주어진 이미지를 퓨리에 변환을 해서 걔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그리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는 건 뭐였냐면은 여기 한 점 구하는 방법. 여기 예를 들어서 u랑 v가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4일 때 구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3,4 여기 요 점의 값을 어떻게 구해요? 아까처럼 여기 요거에다가 코사인 2파이 3x 더하기 4y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꿀렁꿀렁꿀렁한 이미지 하나 나왔겠죠? 그러면은 요 꿀렁꿀렁한 이미지랑 요 얼룩말 이미지를 곱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스칼라 하나 나오죠. 그거를 요 자리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u랑 v를 막 잘게 바꿔가면서 아마도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겠죠. 요게 2파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u랑 v는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만 바꿔가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촘촘히 쪼개가지고 뭐 요 자리에서 웨이티드 썸 한번 구하고 그 옆에서 또 구하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달리 해가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옮겨가면서 점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거를 히트맵으로 그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좀 지울게요. 제 생각에 한번 끊어서 갈 건데 요 정도에서 끊을까요? 오늘 설명 다 못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 퓨리의 베이시스가 어떤 모양이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거 두 개의 웨이티드 썸을 구한다는 거, 두 개의 웨이티드 썸이라는 거, 그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